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에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고 휴일인 내일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내보내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며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세대 통합 모델을 언급하며 연대를 공개 제안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대 공약수를 찾을 거라며 호응해 제3지대 세력화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 타이완의 새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누가 당선되든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해 세계 물류 피해가 현실화하자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근거지를 공습하고 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방위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검사 신분으로 출마 준비를 하는 등 정치적인 중립 시비를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7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할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 결합이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일본 당국의 승인만 남게 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휴일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맑겠지만 휴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며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지만 이후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에 이름을 올린 뒤 불거진 여당 내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거듭 일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출사표와 맞물려 당 일각에선 술렁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공천 실무를 주도할 공관위원 인선 다음 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합류가 몰고 온 윤심 공천 우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며 용산 참모 출신 상당수가 여권 우세 지역에 도전장을 내는 걸 겨냥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공천에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을 내려 꽂고 하면은 결국 그동안에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무소속 출마를 할 거고. 그러면 당은 선거가 어려운 자명한 일이죠. 지도부는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해온 공정하면서 이기는 공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다독였습니다. 그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성과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에서 용산의 뜻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고 어디 출신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한다.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양산 통도사를 찾아 불심에 공을 들이는 등 종교계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취임 초 전국을 돌며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중진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회동을 통해 원내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영남권 그리고 중진 상당수가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공천 잡음 최소화라는 큰 숙제가 한 위원장 앞에 놓였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개인의 욕심은 거의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에 대해선 국가가 하루하루 급한데 3년 뒤 대선을 생각할 여지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인 자신이 함께 세대 통합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며 제3지대 빅텐트의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제3지대 세력 사이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여러 주체와 선입견 없이 대화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모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견이 다수 있는데도 무턱대고 합치자는 건 당장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끌려하지 않고 대중도 화답하지 않을 거라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이탈 방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공천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평가 20% 명단에 누가 포함됐는지와 수긍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잇따른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에 파장이 확산하지 않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듭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당의 단합과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열적 요소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택에서 회복에 주력하는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공식 복귀하기 전인 만큼 반응을 자제했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통합과 단합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만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단순히 통합 의지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하고 나부터 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인 것이죠.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과 비명계 지역구의 친명 자객 논란 등이 일었던 만큼 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거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 관리로 최고의 인재들을 국민께 선보여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경선에서 감산이 적용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컷오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할 경우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공천관리위가 국민 참여 공천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참여 공천제에 따라 민주당 공관위는 하위 20% 명단 공개를 일단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 컷오프를 고리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자막 논란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과 난리면 가운데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한다면서도 전후 맥락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MBC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MBC가 자막을 조작하며 허위 보도를 낸 것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소모적 정책을 가라앉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MBC가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닌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또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휘어진 철판이 바닥에 나뉜 겁니다. 주변에는 가스 호스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갑자기 뻥 터진 소리 한번 들리고 계속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저 주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불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9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체가 다 정전이 된 상태고 930세대 정도 정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보일러 작동까지 멈추면서 930여 세대 주민들이 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초호화 해외 이사회를 진행하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소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이사회에 참석했던 16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8월 5박 7일 동안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자회사 포스칸 등이 부담한 6억 8천만 원 가량의 돈으로 캐나다를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담당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해외 이사회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 준비를 하는 등
정치적 중립 시비를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두 검사에 대한 감찰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어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말하며 최종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지내면서 지역 주민에게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돌려 감찰을 받아오다 사직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지내며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 부적법한 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동료 배우와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연단 위에 섰습니다. 고인과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문화예술인들은 우선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모두 공개 소환으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언론과 정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선정적 기사는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 명확한 원칙과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번 성명 발표는 영화 방송업계 29개 단체와 문화예술계 종사자 2천여 명이 뜻을 함께한 가운데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경찰청,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사적 대화 음성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에 대해서 KBS가 최대한 절제한 보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사용된 녹취는 관련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겨냥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CNN 인터뷰에서 초기 평가에 따르면 예멘 공습이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말했듯 계속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를 공습한 데 이어 후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홍콩의 시엘로 메리타임과 아랍에미리트의 글로벌 테크 마린 서비스, 또 두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넉척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두 기업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자금 조달자가 후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란산 상품을 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미군과 영국군에게 근거지를 폭격당한 날 전방위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최고정치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공식 매체에 낸 성명에서 예멘 공화국에 대해 직접적인 침략을 선포한 미국, 영국의 모든 이익이 예멘군의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번 폭격 이후 미국과 영국의 모든 자산으로 공격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평화, 정의를 지키는 졸라맨. 도리도리도리도리 감자도리, 빨간 망토 작은 눈에 감자도리. 최근 들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는 단연 마시마로. 국내의 한 대학생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기를 끌게 된 토끼 캐릭터로 국내 캐릭터 시장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귀엽고 깜찍하죠. 중국집 소녀 뿌까. 카루를 짝사랑하며 괴롭히는 엽기적인 소녀입니다. 단순한 모습의 이 소녀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등장해 상품으로 나온 지 석 달 만에 올해의 10대 캐릭터에 올랐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나 일본 캐릭터한테 많이 밀려 있다가 드디어 우리나라께 나왔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아서 좋아요. 또 이미 인터넷을 통해 잘 알려진 졸라맨과 우비 소년 등이 캐릭터 상품으로 나와 관람객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토종 캐릭터가 이처럼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급성장한 데다가 날로 확산되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캐릭터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 박람회인 올해 CES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들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AI가 탑재된 신발에서부터 거울까지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리저리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중국의 한 AI 로봇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 신발입니다. 신발의 보폭과 이동 속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AI 칩이 탑재돼 최대 3배 정도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3만 보 이상 걷는 유통이나 물류업체 근로자를 위해 상업용으로 설계됐습니다. We have a gate-controlled AI chip, which basically measure your stride length, measure, how fast you're moving, where you're turning, how hard you're pushing off the ground, and combine all this information. 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에도 AI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거울 속 나를 만나 하루의 기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I'm feeling great today. 한 프랑스 기업이 개발한 이 스마트 거울은 AI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카메라가 탑재돼 피부 상태도 분석해줍니다. We never realized that it's a very important moment that we can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that's why we want to put all this technology in your bathroom mirror so you can take care of yourself through all the routine that you do every day. 그런가 하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AI 로봇의 상용화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물건을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돌보는가 하면 하루의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는 로봇 집사를 세계 여러 기업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AI가 탑재된 칫솔과 베개, 바비큐 그릴 등 올해 CES에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달라질 일상의 미래가 더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번 CES에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CES의 최초로 지역기업 전시관을 설치한 울산시는 중소기업 세계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노트북 카메라 앞에서 손을 움직이자 화면 속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벽에 걸린 부품을 끌어와 자동차를 조립하고 인체 곳곳을 확대해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로 노트북 카메라만 있으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카메라가 가상현실을 만들어낸 것에 비해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덕분에 어린이 교육 제품은 물론이고 기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카메라로 손의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다양한 실감형 가상현실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 교육 쪽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향후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미국에서 열린 IT 전자 박람회 CES에는 국내 중소기업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도 CES 최초로 울산간을 만들어 지역에서 선발한 6개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 속에서 울산 기업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ES를 발판 삼아 울산의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CES 전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가능했습니다. CES 이후에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도록 더 많은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항공편이라든지 또 이곳에 와서 하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지원책들을 울산시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기회에 울산 기업들이 울산 기술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세계 최대 IT 전자박람회 CES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최근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을 맺기로 했는데요. 꽃 수입 호환세를 철폐하는 내용에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핀 꽃을 농민들이 시장에 팔지 않고 작두로 자릅니다. 꽃밭도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맺기로 한 데 반발하는 겁니다. 이 협정엔 장미와 카네이션의 수입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민들은 값이 싼 에콰도르산 꽃을 관세 없이 수입하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하고 에콰도르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경쟁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 물가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국내산 장미 10송이 가격은 8,000원가량입니다. 협정 이후 에콰도르산 장미가 들어오면 4,000원 선에서 거래될 전망입니다. 품질도 국내산과 비슷하다 보니 장미 농가들은 가격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콜롬비아나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까지 들어온다면 농가가 전부 전멸하지 않겠나. 정부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 화훼 농가들은 그 전에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많이들 사 드실 텐데요. 1리터 생수 한 병에 무려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 마시는 생수.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병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늘릴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트에 파는 3가지 상표의 생수를 가져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1리터 생수병 하나에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는 11만 개, 많게는 한 병에 37만 개까지도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플라스틱이었습니다. So our research found that there are, on average, a quarter of a million particles, including both microplastics and nanoplastics, per liter of the bottled water. 대표적인 성분은 생수병에 쓰인 페트 입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일론의 일종인 폴리아마이드였는데 물을 정화하는 데 쓰인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달리 나노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위장이나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o it's better that we actually know how much is out there and what they are. I would want more data in terms of the toxicology study to actually know that how harmful it would be to my own body.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방치된 도시공원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도입 15년째를 맞았습니다. 공원을 낀 덕에 인기가 좋지만 비리로 잡음이 많았던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인천 문학경기장 인근 근린공원 옆 아파트 단지. 인천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 부지 30%에 700여 가구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외진 곳인데다 분양가도 높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 분양가 대비 1억 선 넘게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매물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붙어 있어 입주자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아이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 있고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작된 건 20년 동안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 지방 정부들은 재정 탓에 개발이 어렵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부지 30%에 아파트를 내주면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가장 활발한 곳은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243만 제곱미터에서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9%대 면적만 아파트로 허용해 2,7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이렇듯 공공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 기부 체납액은 8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 사업이 각종 비리로 잡음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지만 사업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올해로 도입된 지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 70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비리를 막기 위한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하는데 정부가 올해 워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은데요.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최준호 씨는 지난해 회사에 워케이션을 신청해 인천 영종도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써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팀 특성상 트렌드도 많이 쫓게 되고 자극도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낯선 곳에서 많은 자극들을 받으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정영 씨는 진급 기념으로 회사가 워케이션을 쓰도록 해 제주도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캐드 작업 그런 거는 아무래도 혼자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가서 혼자 받아보면서 좀 힐링하면서 작업하니까 조금 더 능률도 올랐던 것 같고.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도입 중인 워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선 휴가의 의미보다
일쪽에 더 방점이 찍혀 새로운 근로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사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확산된 혼합형 근무 형태인데 재택근무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익숙한 곳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경험과 영감을 얻고 일에 대한 몰입감이 생겨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생산직과 서비스 직군 등 제도 사용이 힘든 직군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라인이든지 물류든지 그리고 이제 영업 쪽 이런 직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혼자 떠나 일을 한다는 점에서 육아 중인 맞벌이 가정 구성원의 경우엔 걸림돌로 작용하고 휴가도 연계해 쓸 수 있게 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묻는 거죠. 현장의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워케이션이 좀 더 필요한 어촌 마을이라든가 농촌 마을의 숙박시설들은 그에 반해서 조금 불편한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해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직군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지자체의 사전 준비는 얼마나 충실할지가 선결 조건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격오지 근무나 잦은 부대 이동을 하는 군 간부에게는 숙소가 제공이 되는데 그동안 숙소를 일반적으로 2인 1실로 쓰고 시설이 낙후되기도 해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초급 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국방부가 LH 행복주택 임대와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전간부의 1인 1실 목표로 주거 문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1인 가구용 행복주택입니다. 국방부가 LH와 업무 협약을 맺어 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에게 제공하는 1인 숙소로 인덕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한 공간을 숙소로 써야 했던 초급 간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존에 한 명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에 두 명이 쓰면서 약간 개인 공간도 부족하고 서로 잠만 자는 공간으로서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혼자서 개인 공간도 사용을 하고 강원도 화천군의 또 다른 간부 숙소. 얼핏 보기엔 일반 주택 같아 보이는데 조립식으로 지어진 모듈러형 숙소입니다. 내부 시설도 여느 원룸과 다르지 않지만 설계부터 제작까지 10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모두 국방부의 주거 여건 개선 사업으로 낙후한 시설, 2인 1실이었던 기존 간부 숙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인 1실이라 보니까 선임들끼리 지내는데 좀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9평에서 10평대 넓은 집을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편리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군 당국이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서는 건 격오지 근무, 잦은 전입 등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경제적 처우로 군 초급 간부의 높은 이탈률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숙소 신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거 지원 방식으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축 전에 발생하는 주거 지원 공백을 LH 행복주택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모듈러 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 한 해 행복주택 680여 개 실 임차 비용으로 13억 원, 모듈러 주택은 새로 제공될 250개 실 제작 비용으로 450억 원가량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간부의 1인 1실을 오는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추미기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돌파구 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마저 규정을 무시하고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나 임금 착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인력사무소에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농가에서만 일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들인데도 공사 현장을 전전합니다. How much? 70만 원. In December, how many times? Almost 15. 농장주는 규정을 무시하고
밤마다 다음 날 파견 나갈 공사장이나 공장을 통보합니다. 계약한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12월 입금액은 124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석 달 동안은 75만 원씩 중개업체로 이체됩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항공료, 여행자 보험, 그리고 마약 검사, 그리고 비자 수수료, 그리고 외국인 등록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100여만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계절 근로자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현실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행정관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전혀 예정에 없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탈 때만 해도 학생들은 평택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평택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미리 나갈 거예요. 출입국 당국의 요구 사항을 못 지킨 학생들이 추방되기 전에 학교가 호의를 베푼 거라고 밝히더니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사증 발급 지침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1,000만 원 이상 든 계좌를 석 달 이상 유지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는 규정을 석 달이 아닌 하루로 잘못 안내했던 법무부 출입국 심사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학교가 강하게 요구해서 조건부로 비자를 내준 것이고 입국 후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초초에 한국가인 한국에서는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맞습니다. 한신대학교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 16만여 명을, 내후년에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 현장을 추적한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은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현지에서 훈련을 마치고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요. 사진을 찍으며 보여준 골 세리머니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야! 예! Supposed to hurt, it's a broken heart, but the moving on is the hardest part. It comes in waves, the letting go, but the memory fad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What if I'm trying, but then I close my eyes and then I'm right back, lost in that last goodbye. What if time doesn't do what it's supposed to do? What if I never get over you? Maybe months go by, maybe years from now,
네, 주말 아침 반짝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불편이 우려되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많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7.7도, 대구가 영상 1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4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일교차에만 주의하면 맑은 공기 속에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교통량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라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강원권으로 떠나는 길은 다소 혼잡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양양과 강릉까지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잡아주셔야겠는데요. 소요 시간이 원활할 때 비해 40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전 11시 때가 가장 붐빌 전망이라서 참고해서 출발 시간 잡아보시고요. 이 시각 고속도로는 불편하지 않아서 과속에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양양까지는 2시간, 강릉까지는 2시간 20분 내외로 걸리겠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곳곳으로 고장차가 많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장차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본선 통행에 지장은 없지만 조금 더 전방 주시 잘하시면서 2차 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죠.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만큼 고장차 대비해서 차량 점검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남해 2지선의 경우에도 부산 쪽으로 서부선 톨게이트 지나실 때 고장차에만 주의하시면 큰 무리가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새해 초부터 지역 주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한기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을 듣고 해소하는 건데요. 지난해 행정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역점 추진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한 소통 현장을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거 복내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따사한 햇살 아래 파크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농한기를 맞아 모처럼 친환경 사회복지관에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저마다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행정 성과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고 회의라든가 이런 거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도 앉아서 하시는 게 많이 불편해요. 아까 말씀 청렴도 2년 연속 달성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결도 궁금하고요. 새해 벽두부터 열리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성에서 닻을 올려 전남 전역으로 확산한 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 참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정성을 들여 준비한 동영상 자료는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쉽게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성군은 올해 소외 없는 복지와 매력 넘치는 문화, 관광, 활력 넘치는 경제, 원역별 균형 발전,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등의 시책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딸 그리고 출향 향후 보성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 보성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 증가율 6.18%로 전남 1위를 기록하고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비해 미리 안정화기금 1,500억 원을 곳간에 든든하게 쌓아놓은 보성군. 보성군은 한 발 앞선 소통과 두 발 빠른 행정으로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고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